안녕하십니까. 에필성형외과 원장 김천우입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은 안면 윤곽 수술에 대한 것인데요. 윤곽 수술 중에 유형별에서 사각턱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다룰까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스트레스를 또 받아 하시죠. 특히 연예인들과 비교를 하면 좀 갸름한 옆선을 원하는데 자기는 좀 각이 작다, 이런 비교를 하면서 우리 병원 문을 두드리고는 합니다. 이런 사각턱 수술은 뼈 수술이다 보니까 많은 두려움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결정해서 고민하는 경우는 이미 알고 온 비용보다는 수술해서 문제 생기면 어떨까, 그리고 과연 내가 문제없이 수술이 잘 될까, 이런 두려운 부분에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 이런 수술이 과연 정말 두려운 수술인가, 어려운 수술인가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택시를 어디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움직인다고 봤었을 때, 누가 이 사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것 때문에 못 가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방어 운전을 하면서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못 간다,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성형수술, 미용수술도 어떤 수술을 받게 됐을 때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 단시간 만에 이제 각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편리한 부분 때문에 수술하는 것이지, 수술에서 문제점이 생길까라는 부분을 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다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식으로 방어가 가능하냐? 먼저 환자분의 체질이나 환자분의 수술 전 상태를 봅니다. 이게 우리가 전신마취 검사라든지 수면마취 검사라든지 그 검사상에서 환자분 상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문제점이 생길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환자분이 수술 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하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환자분이 다음날부터 담배를 핀다, 아니면 입안에 절개를 했는데 바로 음식을 먹는다, 이러면 엄청난 그 감염에 대한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즉 대부분 환자분들이 정말 잘하는 의사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얼만큼 잘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상담을 하실 때 잘하는 의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분도 잘하는 그 관리법이나 환자분 문제가 없는지 상태 평가를 잘하게 된다면 대부분 방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수술을 하지 않고는 이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내가 수술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잘하는 병원, 어떤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병원을 잘 찾아서 하신다면 이런 사각턱 수술에 대한 부담감을 훨씬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두려움에서 떨치셨다면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수술은 입 안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귀디 사각턱으로 이제 수술하는 방법도 있겠죠. 물론 귀디 사각턱 수술을 제가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귀디로 절개를 해서 사각턱 수술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아셔야 된다는 거는 정면폭을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안면 마비에 대한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도 아셔야 되고요. 턱끝까지 원한다면 결국 입안 절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귀디 사각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은 입안 절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각이 줄어 보인다는 이 두 가지지, 나머지에 좀 많은 단점이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입안으로 통해서 제대로 비대칭이라든지 턱끝에 대한 문제점까지 해결하겠다면은 저는 입안 절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사각턱 수술을 할 때 이게 제가 그 두개골 그 모델을 들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런 하악각이라고 합니다. 하악각을 절제만으로 하는 방식은 과거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하는데 이 각을 줄인다고 정면 효과를 줄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피질 절골법을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질이란 거는 피부의 질감처럼, 피부의 딱딱한 질감처럼 된 바깥층을 떼내주게 되면 정면폭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면폭을 줄이게 되면 정면 효과를 줄 수 있고, 정면에서도 이 하안면부가 줄어든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안면부를 줄이고 나면
이 각을 줄여졌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턱 끝이 도드라져 보이는 이런 분들도 있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광대와 턱에 어떤 그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 긴 머리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광대와 턱이 발달되신 분들은 머리를 여름에 긴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굉장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이렇게 그 똥머리라고 그러죠. 묶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로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자기 컴플렉스 가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곽수술 하신 분들 보면 상당히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턱을, 물론 이제 이분이 광대도 같이 할 수 있겠지만 나는 턱만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비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광대는 모르겠고 난 턱만 나는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은 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턱만 했었을 때, 사각턱만 했었을 때 이 턱 끝과의 그 부조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분은 그나마 좀 덜한 편이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각턱을 제가 수술한 게 아니라 그 다른 서울에서 수술을 받고 오셨습니다. 자, 여기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원래 이분의 턱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렇게 각이 졌었던 거죠. 이렇게 각이 졌던 턱을 이렇게 그냥 잘라줬다는 겁니다. 여기를 다 제거를 하고 나니까 이분이 과연 그러면 사각턱이 있다는 것을 만족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떠냐 하면은 이 각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각이 져 있는 이 모습, 그러니까 여기에 각이 지고 여기 각이 진 이 모습에 대해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더라는 거죠. 문제없이 됐지만 여기에서 결국 불만족을 가지셔서 우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결국 턱끝을 하겠다. 그래서 서울에서 수술을 받고 결국 대구에서 수술을 하게 된 셈이죠. 해서 제가 이렇게 제가 손을 봐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턱끝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떨어진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 이 환자분이 얘기하시는 게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더라면, 그리고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더라면 사각턱하고 턱끝을 동시에 쓸 거다라고 후회를 아닌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나는 하악각만 발달됐으니까 이 각만 없애면 될 거야. 그럼 정면외과가 없을 거고, 그리고 난 정면외과에서 피질 절골술만 하면 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결국 각의 부조화가 생기는 걸 또 인지를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각의 부조화가 될 걸 예상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턱 전체를 같이 줄여야지 비율의 조화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턱의 문제점이 어떤 게 있냐는 거는 단순한 온라인 상담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턱 전체를 해야 될지 사각턱만 하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 의학 사진을 찍어 봐야 되고 CT를 찍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셨습니까? 이렇듯이 각을 줄이는 것만으로 턱끝을 줄이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턱 전체의 조화를 생각한다면 턱끝에 어떤 수술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전에 미용적으로 각을 줄여서 정면 효과를 부분인데, 신경 위치를 보시려면 우리가 아무리 온라인 상담을 하더라도 이 신경 위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CT를 찍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온라인 상담을 직접 해보게 되면 환자분들이 사진 몇 장을 제대로 된 각도가 아닌 몇 장을 찍어서 비용이 얼마냐, 수술 효과를 볼 수 있겠냐 이렇게 하면 저는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신경은 보통 하치조 신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여기 보이시는 구멍으로 그 신경공이 있습니다. 구멍으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신경 구멍, 이걸 정중공이라는데요. 여기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와서 정중신경이 되고 이 안에는 하치조신경, 그러니까 아래 치아의 감각을 담는 신경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걸 잘랐었을 때 이 신경이 안쪽으로 좀 그 위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각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바깥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줄이고 싶어도 이 각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 신경의 위치가 해부학적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10년, 20년, 30년 안면윤곽 수술한 대가라도 그걸 바깥에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CT를 찍어봐야 됩니다. CT는 병원에 오셔야지 그 CT를 찍어서 내가 효과를 많이 보냐 적게 보냐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환자분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까? 라는 대답은 CT의 신경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상담으로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하셔서 내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냐를 궁금해한다면 그 가까운 그 윤곽센터의 병원에 한번 가셔서 문의해 보신 게 좀 더 정확한 답변이다. 그리고 사진도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정면을 제대로 찍었냐, 측면을 제대로 찍었냐에 따라서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비대칭이 얼만큼 심한지, 각은 양옆에서 얼만큼 나와 있는지, 오른쪽 근육이 발달됐냐, 왼쪽에 근육이 발달됐냐, 이런 게 사진과 함께 CT와 함께 그런 정보를 같이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의학 사진과 CT를 얻어야지만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대부분 온라인 상담으로 쉽게 얻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최대한 고려를 해서 해줄 수 있으면 훨씬 좋겠다만 이런 부분에 한계성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 병원이 아닌 모든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걸 좀 유념하셔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가지 수술 사례를 보여드려서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사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분 사진을 보여드리겠죠. 자, 이분은 광대와 턱 전체가 넓은 게 좀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사각턱이기 때문에 이쪽 포인트를 좀 할 건데요. 이분은 사각턱이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 턱끝이 넓어서 전체를 같이 좀 해줘야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광대 30분, 턱 30분에서 총 1시간 수술이 걸리셨고 그래서 턱이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부드러워진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술하고 한 약 1년 됐을 때 모습입니다. 다음 사례는 광대와 턱이 같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 턱이 넓다, 얼굴이 넓다, 이게 이제 이분의 주호소 부분이셨고요. 물론 턱을 같이 하면서 얼굴이 전체 넓다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광대와 같이 했지만 이렇게 두개골이 넓을 때는 이제 많이 줄일 수 있는 폭이 적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얼굴이 좀 작아는 졌지만 이렇게 두개골 넓이만큼 이하는 더 줄진 않는다. 그래서 광대와 턱을 같이 해서 얼굴이 좀 더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하고 1년하고 1년 3개월째 전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 보시면 보여드린 사례인데요. 광대가 심하게 발달되고 턱이 심하게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광대와 턱이 발달되는 경우는 그만큼 양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CT상에서 다행히 광대도 공간이 많고 턱의 신경 위치도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이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광대도 부드러워지고 턱이 부드러워져서 얼굴이 각이 졌던 모습이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진 느낌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단 이렇게 나이 조금 있는 분들이 할 때는 우리가 살쪄짐에서 조금 우려를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만 40세 넘으신 분들은 안면거상술을 반드시 하시라고 얘기 드리고 20세는 우리가 필요 없다, 30대는 피부 관리라도 열심히 좀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신 사진과 같이 사각턱 수술은 턱끝, 사각턱 두 개 다 합쳐도 수술 시간이 약 30분 만에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 동안에 이런 한으로 가져온 컴플렉스를 30분 만에 여러분의 어떤 컴플렉스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큰 장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30분의 짧은 수술이지만 환자의 회복에 너무 먼 지역에서 방문을 하셔서 관리가 잘 안 되는 이런 것보다는 가까운 자기의 해당 병원 가까운 지역에서 받는 게 좀 더 회복에서는 훨씬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시청을 하고 계신 분 중에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수술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 아니다. 단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용기라고 봅니다. 아무리 많은 유튜브, 아무리 많은 홈페이지,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의 그 용기가 없다면 그 발걸음이 될 수가 없고, 발걸음이 없으면 결국 병원에서 상담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런 병원 상담이 없다면 자기의 한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 용기를 가질 수 있다 하면 더 큰 바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용기를 조금이나 가지셨습니까? 저를 그렇다면 저는 또 다음 편에서 여러분들과 또 만나 뵐 수 있는 또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또 영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